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디친 그로우 방학학습법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. 의대 선배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잡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제 방학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. 제가 그래서 제가 현역 때 그리고 재수 때 어떻게 학습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이 뭘까 고민해 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은 하루의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, 그리고 일주일의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.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잡아야 될까, 느슨하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빡빡하게 잡으면 여러분들 어떤가요? 그날 계획을 다 지키던가요? 아니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자괴감에 빠지기 쉽거든요. 아, 나는 왜 이것조차도 못하지? 내가 이래서 무슨 대학에 갈 수 있을까? 막 이렇게 악순환의 사이클을 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되고요. 느슨하게 잡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늘어지죠. 맞죠? 그래서 아,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해서 될까 싶고 막 이렇잖아요. 그래서 그 빡빡함과 느슨한 사이의 균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결국에는 수능은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인 거잖아요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이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어느 날 수학이 필이 타는 날이 오지 않으신가요?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날도 있고, 그러면 아, 내가 국어랑 탐구를 좀 못했는데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. 제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숲에서 나무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. 수능이라는 건 내신과 같이 단기 레이스가 아니에요. 1년을 여러분들이 쭉 끌고 가야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을 어떻게 계획할지를 먼저 구상을 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한 4개 정도의 분기로 나누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4개의 분기 동안 뭘 할지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, 이런 식으로 숲에서 나무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숲을 먼저 볼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1년을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1년을 어떻게 4개의 덩어리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방학이잖아요. 방학. 그러면 이 방학은 구평 전까지가 딱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구평 이후에서 수능까지가 마지막 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하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학 동안에 뭘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춰보시고요. 그 다음에 하루 단위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써두었는데, 당근과 채찍이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채찍과 당근이 있으면 빡빡함과 느슨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. 그것들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년을 좀 크게 4덩어리로 나누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1년을 크게 4덩어리로 나눌 때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12월에서 2월, 여러분들이 방학, 겨울방학이라고 하죠. 이때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을 제일 많이 할 시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3월에서 6월이 시즌2라고 써놨는데 6평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때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6평 이후부터 9평 전, 여러분들이 딱 이 영상을 볼 시즌이죠. 자, 그래서 이 시즌 동안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
6평을 보셨잖아요. 그러면 이 6평에서 내가 뭘 못하는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약점을 채우는 공부가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9평이잖아요. 곧. 그러면 이 9평 때 여러분들이 시험지 한 세트를 놓고 어떻게 풀 것인지 설계하는 연습도 같이 필요해요.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과 시험지를 설계하는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시즌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이것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9평 이후부터는 시즌 4고 이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숲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 방학 때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여러분들이 6평을 봤어요. 6평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겠죠. 그러면 이 6평 때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왜 이러지? 이런 필요 없는 절망감? 이런 거에 빠져 있지 말고요. 아,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. 그렇다면 내가 이런 연습을 좀 더 해서 이런 약점을 외워야겠다라는 그런 건설적인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, 이제 시즌 4 때의 커리큘럼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시즌 3 때 제가 만들었던 종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를 들고 왔거든요.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다 비슷하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시즌 3에서 실수를 잡는 거였어요. 여러분들이 6평 때 여러분들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죠.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거면 억울하진 않죠. 적어도.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걸 훨씬 많이 틀리지 않았나요? 여러분들 모르는 것보다? 그렇죠. 그러면 아는데 왜 틀렸을까에 대해서 이제 과목별로 좀 고민을 해봐야죠. 과목별로도 그 다음에 시험지별로도 아는데 틀렸다의 이유가 다 달라요. 여러분들은 그냥 실수, 착각, 문제를 안 읽었어.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 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뻘짓 노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 내가 정말 어이없게 틀린 것들,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건 없잖아요. 우리 수험 생활에서. 그러면 내가 틀린 것들의 이유를 한번 모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유를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내가 틀린 실수한 그런 것들에는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내가 자료가 있는 문제에서는 문제를 안 읽어서 틀린다든지,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필요 없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거기에서 계산 실수가 나온다든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. 여러분들 방학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때쯤이면 뭐 N제도 많이 풀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만의 실수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 거거든요. 이 작업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것은 채우자. 그 다음에 집중력을 고도로 오래 유지하자. 이게 뭐냐면 시험지를 설계하는 연습으로 제가 써놨던 거거든요. 여러분들 결국에는 국어 80분, 수학 100분 이렇게 긴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작업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집중력을 고도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. 시험지 안에서도 전략이. 그 전략을 세우는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.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뭐 이런 것도 써놨네요. 자, 그럼 이제 과목별로 뭘 할지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계교재 있잖아요. 수특수한. 여러분들 6평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 되게 중요하더죠. 그래서 이 연계교재를 방학 때 수완까지는 거의 다 끝내 놓으셔야겠죠? 당연히 9평 전까지 되면. 그 다음에 제가 문법 노트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6평 보고 나서
화작에서 언매로 넘어간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언매로 넘어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때까지 언매를 공부하지 않다가 다시 언매를 시작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방학 때 여러분들만의 문법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,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아는데도 낚이는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출에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문법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계획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. 수학은 제가 마지막까지 기출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때쯤이 되면 수학에서는 엔제를 정말 많이 풀어요. 근데 이 엔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냥,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.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엔제를 풀어요. 그냥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 작업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엔제를 풀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이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엔제를 풀더라도 뭘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냐면 기출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제를 풀더라도 계속해서 기출과 연결지어서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게 엔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구나, 그 연결고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기출과 엔제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내가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면 잘 못하는구나 라는 약점을 찾을 수 있어요. 그게 저는 이제 점수를 지키는 공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체력 기르기, 이건 뭐냐면 시험지를 설계하는 연습이에요. 설계하는 연습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도 1번부터 30번까지를 그냥 쭉 푸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. 그렇게 만약에 푸셨다면 조금은 이제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이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이잖아요.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세웠냐면, 예를 들어서 3점짜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점짜리로 넘어간다,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. 그리고 4점 안에서도 주관식을 먼저 풀고 객관식으로 넘어간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. 왜냐하면 주관식에서는 좀 더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체력에 딸려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주관식부터 풀고 실수를 좀 더 줄여보자.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험지들을 풀고 그 30문항짜리 세트별 시험지 있잖아요. 그거를 풀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구상하면서 나온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저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했지만 과탐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거예요. 과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. 비킬러와 준킬러와 킬러로 나뉘거든요.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비킬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 틀려야 돼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비킬러를 안 틀려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킬러를 공부해서 점수를 얻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비킬러에서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내는 게 중요하냐면 속도와 정확성 간의 균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. 빨리 풀어서 빨리 틀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아마 없겠죠. 그러니까 뭘 읽어야 하는지. 그러니까 비킬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택적으로 읽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문항을 다 읽지는 않을 거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되지? 그래서 자료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?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속도와 정확성 간의 균형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 단축일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시간 단축을 하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있을 거고요. 아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적 관계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역학이 있을 거고요.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. 이 문제는 이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. 이런 논리들, 그런 논리를 순서대로 만들어내는 거. 그걸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 알고리즘을
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목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6평에서 생각보다 지구과학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선지가 많지 않나요? 네, 그런 것들은 다 교과서 안에 있거든요.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추론, 이건 또 자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이제 숲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. 나무를 볼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과목 간의 밸런스가 고민인 친구들도 그렇고요.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출 때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수업 간의 균형이 최우선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이라도 일단 수업은 계속해서 듣는 거잖아요. 인강을 듣든 뭐 아니면 학원 강의를 듣든 어쨌든 그 수업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건 수업 복습이에요. 복습.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 복습을 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그냥 선생님한테 돈 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내가 알았던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몰랐는데 새로 알게 된 부분을 복습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뭐 숙제를 주시잖아요. 그러면 그 숙제를 최선을 다해서 풀고 어쨌든 그런 수업 복습이 최우선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출 때 하루 단위의 균형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춰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루 단위의 균형을 맞출 때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오늘 내가 뭐 수학이랑 예를 들어서 과탐 수업을 들었다고 쳐봐요. 그러면 당연히 수업 복습에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날은 수학이랑 과탐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학습한 시간이 적잖아요, 그날.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국어랑 영어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? 네, 그 다음에 이제 주중과 주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주중에는 여러분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인강도 듣겠죠. 아마도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습으로 푸는 엔제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얘네 셋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순위, 그 다음에 이게 2순위, 이게 3순위예요. 그러니까 수업 복습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인강 복습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더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빡빡함과 느슨함 간의 균형.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찍과 당근이거든요. 이 얘기는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과목을 채우는 용도로 제가 일요일을 썼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균형을 맞추려고 해도 균형을 맞추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이 잘 돼서 수학을 막 열심히 한 그런 주간이 있을 거라고요. 그러면 일요일에 국어를 채우는 용도로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제가 휴식 시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쯤이 되면 학생들이 뭐 슬럼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공부와 휴식 간에 적당한 균형을 못 맞춰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주말 반나절 정도는 쉬는 걸 권장을 드려요.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일요일에 4시간은 자유시간을 줬어요. 그때 뭐 마음대로 잘 수 있고 뭐
제 마음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단 이 휴식 시간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하는 거나 뭐 전자기기를 쓰는 거 아니면 게임을 하는 거 그거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오히려 그 눈의 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많이 피로해지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요.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. 그래서 전자기기가 없는 휴식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하루 계획, 채찍과 당근.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채찍이란 건 뭐냐면 견고한 계획이에요.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획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하한선. 그게 바로 채찍이고요. 당근이라고 하는 건 유동적인 계획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최소한의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채찍을 썼다면 그 다음에 이 당근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죠. 그날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과목을 하는 그런 채찍과 당근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럼 이제 채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. 학원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. 데일리 컨텐츠라는 걸 줬어요. 이게 뭐냐면 하루에 이제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를 각각 5문제씩 푸는 거였거든요. 이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하잖아요. 그러면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별로 각각 약간 뇌를 쓰는 부위라 해야 되나? 그게 다르거든요. 근데 그게 다 활성화가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5문제씩 푸는 거예요.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기출.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계획이니까 가볍게 세워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없거든요. 가볍게 세울 때 5문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비문학 한 세트, 문학 한 세트. 이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비문학 한 세트와 문학 한 세트를 같이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기출문제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. 풀어봤던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아침에 하는 거로서는 그래도 가벼운 계획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있으시죠? 여러분들 이제 기출은 어느 정도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4점짜리 쉬운 거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준킬러라 그러죠. 그 준킬러 한 5문제 정도 푸는 거 여러분들 하루에 이 정도 계획 세우는 건 그렇게 부담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수학 한 5문제 정도 푸는 거.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학생들마다 달라요. 기출에서 빈칸과 삽입 이런 것들을 5문제 정도 푸는 게 효과적인 친구들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내가 만약에 대의 파악이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주제, 요지, 주장, 뭐 제목 이런 거 맞추는 거. 그러면 그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푸는 거.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루에 부담되지 않죠?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뭐 2, 3점짜리 적당히 여러분들 고르셔서 한 5문제 정도 풀고 이런 거.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데일리 컨텐츠를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20문제는 하루에 꼭 풀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를 다 보게 되기는 하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과목 간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당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요일, 어느 과목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.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 제일 많았던 과목이었거든요. 그러면 그날은 제가 그 복습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날은 수학의 비중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 국어의 비중을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봤을 때 과목 간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업과 관련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걸 들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의대 선배의 공스타그램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? 네, 6월 25일 목요일인데요.
작년엔 여러분들 그 6평이 2주 미뤄지고 9평도 2주 미뤄지고 했던 거 아시죠? 네, 그래서 이때가 아마 6평 치고 그 다음 주였던 걸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래너를 쓸 때 여러분들은 플래너라고 해서 플랜을 세웠겠지만 저는 플래너를 쓰지 않았어요. 학습 기록장을 썼거든요. 왜냐하면 플래너를 해봤자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. 생각보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요. 하루에 일어나는 변수.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부르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막 빡빡하게 계획 세워놨던 거 결국에는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. 아니면 뭐 갑자기 어머니가 뭘 시장 가자고 같이 부르면 따라가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요. 그런 게 다 변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면 결국엔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한 걸 기록하자 차라리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날 한 걸 기록을 했어요. 1, 2교시 때 이런 공부를 했고 3교시 때는 뭐 이런 공부를 했고 4교시 때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걸 다 써놨다고요. 그래서 이제 자습한 걸 보시면 네, 자습 때는 내가 뭘 풀었는지를 간단하게 써놨어요. 뭐 숙제 뭐 이런 것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데일리 컨텐츠라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뭐 이제 인강 들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수업 복습하는 데 시간을 좀 썼죠. 맞죠? 이때 제가 수업 복습할 때는 노트를 썼거든요. 이 선생님 수업은. 그래서 이 노트를 쓰는데 또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제가 앞 시간 그러니까 요건 야자 시간이고 야자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치면 저녁 먹기 전이 되겠네요.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수업과 인강 그리고 내가 세웠던 데일리 컨텐츠 이거를 푸는데 시간을 다 썼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야자 때 보시면 수업 복습이 끝나지 않아서 수업 복습을 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썼죠. 이거는 숙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했던 거거든요. 자습으로 했던 거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수업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인강이었고 그 다음에 자습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계획에서 요게 이제 채찍이었죠. 무조건 지켜야 했던 계획. 이게 채찍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당근인 거죠. 오늘은 수학이랑 국어를 해야지 이런 거. 요 부분이 이제 당근인 거죠.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서 웬만해서는 잘 지켜나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일 학습 시간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에서 제가 요걸 들고 왔는데요. 이건 월, 화, 수, 목, 금인 것 같네요. 보시면 알겠지만 화요일 보세요. 화요일. 수학에 6시간, 국어에 1시간 40분인데 생명과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일리 컨텐츠를 푸는데 쓰는 시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. 그 대신에 생명과 지구는 언제 많이 했냐면 저는 수요일. 왜냐하면 수요일에 저는 탐구 수업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수요일에 요때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러면 수학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데일리 컨텐츠 외에는 또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토요일인 거고요. 토요일까지 보면 토요일에는 또 이제 생명과 지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일요일을 보시면 돼요. 일요일은 제가 뭐라 그랬죠? 일주일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일요일에 뭘 했냐면 이제 보니까 국어랑 수학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국어와 수학을 하는데 시간을 썼죠.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의 순공 시간?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기는 합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일정하게 공부를 할 수 없어요. 생각보다. 보시면 알겠지만 45시간 한 날도 있고요. 57시간 한 날도 있어요. 그래서 계획은 이 정도로 유동적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막 계획을 지키는 데에 막 급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12시간까지도 차이가 나잖아요. 일주일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은 채찍 정도, 제가 생각하는 그 데일리 컨텐츠 정도의 채찍만 있으면 되고요.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나름대로 채워나가시면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학습법, 방학 때 학습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요. Do your best, then you'll be the best. 최선을 다하세요. 그러면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.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더 고민이 있으시다면 메디친에 커뮤니친 있으니까요.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. 여기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